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계묘일주는 을사년에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계수에게 정제가 되기에 계묘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계묘일주일지 묘목은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묘목의 지장간 안에는 식신을목, 상관 간목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는 일단 집중적이고 예리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주변을 설득해 나가게 됩니다. 이는 계묘일주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리듬을 타면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자신의 것들을 펼쳐내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관심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도 꽤 깊게 파고드는 특성이 있고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주변에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재능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계묘일주는 문창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적 특성과 설득력이 좋은 만큼 대변인 역할이나 아나운서, 교육계, 변호사, 작가 등의 일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 구설이 따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묘일주에게 을사년에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 해가 좀 더 확장적이고 분주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현실적 결실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축적하고 인정받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 목표를 향해 타협하면서 차분하게 나아갈 때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계묘일주 일지 묘목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역마살이 되고 일지 묘목은 장성살이 됩니다. 사화 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계수에게는 정제가 되고 전간 을목의 생을 받으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계묘일주는 을사년에 본인에게 잠재된 기운이나 평소 생각만 했던 것들 또는 어떤 현실적 이득 없이 몰입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완성하여 결실을 취하려는 욕심과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기운을 활성화시키게 되기도 하지만 일간 계수의 기운을 빠르게 고갈시키면서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해야 할 것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고 워커홀릭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꾸준히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본인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자신을 향한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계묘일주는 자체적으로도 천을귀인의 기운이 있지만 을사년을 맞이하여 추가로 또 천을귀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좋은 기운이 두 배로 작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천을귀인의 기운은 그 기운 자체로 어떤 부귀 영화의 대박을 안겨주는 기운도 아닙니다. 다만 마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을귀인의 기운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고 특별함보다는 오히려 평범함에 가까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본인 내면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러한 기운의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그 긍정성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을사년 한 해를 맞이하여 마치 큰 그물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어부가 한 땀 한 땀 그물을 손질하고 접어가는 것처럼 또는 낙하산을 점검하는 군인이 단계적이고 세심하게 그 낙하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간다면 안정적이면서 최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계묘일주는
2024년 갑진년부터 2025년 을사년까지 공망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망은 그 개념의 발생 연원의 개연성이 부족한 만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망까지 따져서 부정적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른 기운 관계를 잘 이해하여 그에 맞게 균형 있는 행동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묘일주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기해수를 기준으로 일지묘목이 장생이 됩니다. 장생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순수한 에너지가 넘치며 두서없고 산만한 것 같지만 또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기운 발현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수의 여지도 큽니다. 대신 아기와 같은 기운인 만큼 회복력이 좋기도 하고 주변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이 장생의 기운이 일간 기해수에게는 식신이 되는 만큼 갓 솟아난 새싹의 느낌이 되어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청명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탁한 것이나 자신과 다른 것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계묘일주도 자신의 마음에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할 수 있고 그러한 특성이 관계에서 라인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묘일주의 장생의 기운에 대해 을사년에는 태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태의 기운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아직 어떤 식으로든 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는 특성이 있지만 또 갓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그라들 수 있는 불안정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이끌림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그 잠재된 에너지가 발현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묘일주의 장생의 기운이 을사년에 태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완전히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어떤 새로운 상자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좋은 것이 있어도 아이는 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안에 나쁜 것이 있어도 아이는 그 위험성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자를 발견하든 안정적으로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가 의식하여 상황을 넓고 차분하게 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주변으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무작정 기회의 상자를 열고 그 안의 것을 갖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회의 가치와 파급력을 앞서 생각하고 그에 맞게 움직일 때 큰 부정적 변동성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